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새벽 2시입니다. 박정희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인 이혈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 왼쪽 등 뒤에 있는 사진틀이 뭐냐고 묻는 분이 들어 계시는데, 저거는 스위스에 있는 마트호른 봉우리입니다. 마트호른을 제가 몇 차례 가서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마트호른은 4,478m인데요. 스위스 알프스에서 4,000m 봉우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체르마트 지방입니다. 체르마트 주변에는 4,000m급 고봉이 한 30개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를 마트호른으로 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 이 랭킹을 내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마트호른이 1등인 경우가 많고요. 히말라야에서는 마차푸차레라는 산이 있습니다. 7,000m에서 7m 정도 빠지는 마트호른보다 더 높지만은 하여튼 상벽을 이루는 히말라야를 대표하는 마차푸차레, 알프스를 대표하는 마트호른. 그런데 몇 달 전에 저 마트호른에 여러 가지 광선을 쏘아가지고 태극기도 입히고 일장기도 입히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미국을 응원합니다. 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밤입니다. 조명을 근사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종의 이벤트를 펼친 적도 있습니다. 저 마트호른의 길을 받아서 열심히 흥미로운 그리고 유익한 동영상을 만들려고 그래서 저 등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혈란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면서 발굴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면서 특종거리를 몇 개 찾아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에 포섭이 되어서 활동하다가 구속되어서 살아난 경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 이 스토리는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박정희 하면은 바로 유경수가 따라오니까 박정희 유경수 정도 알고, 첫째 부인이 김호남 씨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조금 적고, 이혈란이라는 여자와 3년 동안 교제하고 약 8개월 동안 사실상의 부부로 동거했다는 사실은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박정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박정희가 어떤 마음의 행로를 걸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혈란 이야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전기를 쓴 사람이니까 박정희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박정희를 소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위대한 인물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하니까 불리한 기사는 안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했으므로 더 위대한 거죠. 어떤 사람도 결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결점을 감추고 좋은 점만 쓰면은 그거는 성웅이순신이 되는 거죠. 성웅이순신. 성웅은 있을 수가 없죠. 영웅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의외로 많은 시청자들 분들께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재옥 씨의 이야기,
그러니까 박정희, 김호남 사이에 난 큰딸 박재옥 씨 이야기, 지난 7일에 별세하신 그분의 스토리는 제가 7부작으로 했더니 3시간 반이나 되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한꺼번에 몰아듣기로 묶어가지고 동영상에 띄워 놓겠습니다. 느긋하게 보다가 뭐 끄다가 다시 보다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유튜브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혈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느 대목까지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은 1947년에 결혼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객으로 참석을 했다가 들러리로 나온 당시에 이화여전에 다니던 이혈란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이혈란 씨야 첫눈에 반해가지고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선을 보고 약혼식을 하고 1948년 초부터 동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혈란 씨는 이화여전을 중퇴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박정희 그때 대위 그 다음에 소령 이렇게 되는데 박정희 소령은 일방적으로 이혈란 씨를 좋아했습니다. 이혈란 씨는 외모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도 있는데 상당히 성격은 강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이혈란 씨를 한 여성으로서 박정희가 집착할 정도로 좋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 사랑이란 면도 좀 듭니다. 이혈란 씨는 원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산당이 싫어서 남쪽으로 온 사람입니다. 집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거가 그렇게 순탄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가출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48년 11월에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중대장이던 박정희 소령이 구속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군 내에 들어온 남노당 세력을 뿌리 뽑는 이른바 숙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지휘한 사람은 최근에 별세하신 백선엽 육군 정보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실무자는 제1연대 정보주임 김창룡이었습니다. 그 김창룡에 의해서 박정희 소령이 연행되고 혹독한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이혈란 씨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빨갱이가 싫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빨갱이 마누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당한 것은 아마 상상을 초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체포되자마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다 틀어놓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군내의 남노당 조직을 다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김창룡이 상당히 부드럽게 다룹니다. 협조자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편지가 하나 옵니다. 김창룡이가 관사로 와서 이혈란에게 박정희의 메모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안해,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것 하나만 믿어주라. 7기생의 육사 졸업식에 간다고 면도도 하고 아침에 국방부에 출근하니 어떤 사람이 귀띔해 주더라. 내가 얼마든지 차 타고 도피할 수 있었는데 혈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갔다. 이건 나한테 얼마나 불리한 줄 아나.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왜 용서가 안 되었느냐. 나중에
박정희의 큰형 박무희의 아들 박재석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저 고향 사람 몇 사람과 함께 구속된 박정희를 찾아서 면회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박정희가 본처가 있다, 딸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 충격을 받은 거죠. 구속에다가 본처가 있고 딸까지 있다. 10살 먹은.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11살이었군요. 그때 박재옥 씨가. 이런 심경을 1987년 한 인터뷰에서 절절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박정희의 생애에서 결정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숙군 수사가 전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박정희는 언제 내가 불려가느냐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불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 중에는 박정희와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주 군관학교 또는 일본 육사 다니면서 친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불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불안하게 지냈겠습니까? 드디어 출근하니까 자네가 오늘 잡혀갈 거야 하는 정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도망가려고 생각하니까 이혈란이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혈란이를 사랑해서 도망가지 않았다. 결단을 내린 거죠.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도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서 협조를 합니다. 수사에 협조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이혈란이와 같이 살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박정희가 남로당에 포섭되었다는 것을 아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들도 있었어요. 망군 선배들이죠. 주로 그 사람들이 박정희를 찾아와 가지고 또 그 중에는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과 함께 북한군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체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저렇게 돼 있다 해가지고 고맙게도 박정희를 찾아가서 빨리 탈퇴를 하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행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털고 가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살 길을 찾자.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이혈란의 존재는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대로 이혈란을 사랑했기에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나는 도망가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상으로 그때 박정희가 도망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정희가 도망간다는 것은 이혈란도 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마 지리산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지리산에는 반란을 일으켰던 14연대가 소탕작전에 밀려가지고 김지회를 두목으로 해가지고 빨치산이 되어가지고 지리산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리산으로 갔겠죠. 그것도 아니면은 전국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피신했겠지만은 결국 붙잡혔을 겁니다. 붙잡혔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틀림없이 사형 집행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혈란에 대한 미련 때문에 박정희가 수사에 협조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6.25가 터지니까 군복을 벗었다가 다시 군복을 입게 되죠. 다시 장교로 복귀합니다. 이건 또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이건 김일성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김일성의 남침이 있었기에
박정희가 다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이현란과 김일성 두 사람이 박정희의 생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참 삶이라는 게 본인이 예측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또 큰 6.25 같은 큰 사건이 나면은 그 상황에서 한 개인의 운명은 자기가 설계하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설계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해진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와 인간의 오묘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란 씨가 1987년에 자유기고가 강인옥 씨와 인터뷰한 유일한 증언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의 해설을 곁들이겠습니다. 이분이, 이현란 씨가 당시 60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며느리도 있고 아주 좋은 남편을 그 뒤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니까 여유도 있어가지고 담담하게 박정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난 배신감으로 용서가 안 되었어요. 미스터 박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스터 박은 나한테 무척 잘했어요. 이만한 나이에 보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은데 그때는 이제 죽어도 여한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잘해 주었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괘씸한 생각도 들고 해서 가출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마다 잡혀오고, 한마디로 그 사람은 독해요. 그 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보면 독해. 일본 교육 받은 탓인지 그러나 다정다감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이왕 남이 될 바에야 너무 그만 떨었고 살살했어요. 후회가 됩니다.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덜 살살했을 걸. 사람들은 내 심정을 몰라요. 그분도 신사적이었고 여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여자 기분 맞춰주어요. 철두철미 여자에게 그 이상 다정다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섰는지 몰라. 손님 한 사람만 와도 벽장에 숨었으니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이분이 보니까 저는 물론 이현란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현란 씨라는 분은 부끄럼도 타고 성격은 섬세하고 그리고 조금 약간 신경질도 잘 부리는 사람 같고, 당시의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종합하면. 그런데 이 박정희를 평하는 말 중에 독하면서도 다정다감하고 여자에게, 특히 나에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었다. 요게 사실일 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참 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독한 그 방식이 다르죠. 조용하게 독한 분이죠. 이분은 독하면서도 여자에게는 다정다감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멀리서 보면은 딱딱하고 창성 차렷 자세지만은 그분과 가까이 지낸 사람, 사적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한테는 그렇게 따뜻한 분일 수가 없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것을 느낀 사람이 이현란 씨인데, 그럼에도 뭔가 박정희와는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거죠. 성격 차이. 계속 박정희 평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때의 박정희는 30살, 31살, 32살, 33살 무렵입니다. 30대 초반. 그 당시 바보는 아니었나 봐요. 남한테 손가락 받는 생활은 하기 싫다고 했으니 나를 알기 전에 왜 이혼 처리를 못했나 이거지. 암암리에 얼마나 이혼하려고 노력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저 사람이 국방장관 제목감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감이란 생각은 못했어요. 그랬으면 그대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나는 요사이 동창회 모이면 안 나갑니다. 며느리가 세식되고 하니. 그러나 남편 복은 있나 봐요. 지금 남편도 세상 없이 잘해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생해도 깨끗이 잊고 살았죠. 그런 박정희를 깨끗이 잊고 살았답니다. 워낙 그 뒤에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사 남편을 만났더라고요.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사흘을 멀다 하고 집을 나가고 관사 사택 고개만 넘으면 속이 후련해 날개가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갇혀 사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을 하면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부부 싸움은 없었어요. 내가 나이가 어려도 그분은 식사하시오 하고 꼭 존대해 줍디다. 인격 있고 무게 있고 말이 없고 내가 말이 없어 재미없지 라고 하기도 했어요. 나는 말이 핀 꽃에 열매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조금도 나불킨 적은 없었어요. 술을 노상 마셔도 항상 그분은 정신은 말짱해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집에서는 그래도 술을 안 마셨어요. 내가 싫어하니까 술 한 상이라도 우리 집에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는 누가 오기만 하면 벽장에 숨어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 동거하는 사실을 박정희는 별로 감추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혈란 씨는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나이가 너무 젊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감추려고 해서 손님이 오면은 벽장에 또는 다른 방에 숨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오기만 하면 벽장에 숨어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서로 다칠까봐 했던 때였어요. 집 나오면 거의가 찾아내고 나중에는 거의도 지치는지 잘 안 찾았어요. 여러 번 집을 나왔답니다. 이호 씨의 소개를 받고 그 이듬해 약혼하고 그 이듬해 2월 6일에 가출하여 결별을 했으니 같이 산 것은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요. 이 2월 6일은 1950년 2월 6일, 즉 6.25 나기 넉 달 전입니다. 미스터 박과 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아이를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도 야근 여자입니다. 벽장에 숨어 있으면 그까지 여자가 없어서 그러느냐고 미스터 박의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난 못마땅했습니다. 한번 박정희와 함께 고향 구미에 간 적이 있답니다. 미스터 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요게 1949년 여름입니다. 시골에 따라갔지요. 산소에 갔더니 산소가 있는 곳에 갔더니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던 생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미에 가면은 박정희 생가가 있죠. 거기 보면은 그대로 지금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6.25 때 불이 탔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그 디딜방아도 있고 박정희가 공부하던 그 방도 있고 책상을 그냥 거기에 복원해서 놓은 게 있습니다. 정말 작은 집이죠. 오막살이 그런데 그 구미에 유명한 금오산 줄기가 그 집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그 집은 초라하지만은 집 뒤편에 이 산기슭이 아주 멋집니다. 거기서 박정희는 병정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서울에서 대학생 재수씨가 온다고 서울 멋장이라고 광목에 물들여 옷들을 해입고 떡해준다고 방아 찍고 야단이었습니다. 미스터 박의 누나 박재희 씨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박정희가 재혼했다,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서 하룻밤 자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가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